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안 하는 말버릇. 정약용의 인생 명언.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 나는 점점 기회가 줄어들까? 왜 자꾸 오해가 생길까? 왜 이상하게 일이 막힐까? 왜 좋은 일은 남한테만 갈까? 운 때문일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게 내수냐? 내가 다 해줬잖아. 네가 뭘 알아? 내 이야기부터 들어봐.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상대가 표정을 굳혔다는 것도, 한 템포 말이 끊겼다는 것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 마음속에서 인생의 톱니바퀴가 딱 하고 어긋났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작은 어긋남이 며칠, 몇 달, 그리고 몇 년 뒤 커다란 불운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사람의 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다. 우리는 자물쇠를 스스로 잠그면서도 그게 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나쁜 의도 없고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어. 그럼 관계는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말투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속마음은 안 보이지만 말은 들리기 때문입니다. 60세 A씨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동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다 갑자기 주춤하며 말했습니다. 어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것 좀 도와줘봐. A씨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엄살 피우지 말고 빨리 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냥 다들 하는 흔한 말, 흔한 반응. 하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진짜 후폭풍은 A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A씨는 그날 일이 떠올라 마음이 쓰였지만 겉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연히 그 친구와 사이는 어색해져 갔고, 그렇게 제대로 된 병문안도 못 간 채 친구는 퇴원하였습니다. 몇 주 뒤 친구들끼리 소규모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A씨만 빼고 갔습니다. 이유는 A씨는 남 얘기 대수롭지 않게 넘기니까.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A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 아프다 길래 그냥 한 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 고통을 가볍게 취급한 사람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겁니다. 이런 일 사실 모두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말 한마디는 가볍지만 마음의 금은 깊습니다. 그리고 그 금이 쌓이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옳은 말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 젊을 땐 말실수를 해도 회복됩니다. 저 친구가 말이 좀 직설적이야. 그러고 끝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5060대 이후에는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의 인격, 깊이, 품격으로 해석됩니다. 저 사람은 남 얘기를 안 들어. 뭐만 하면 훈계하려 해. 이 사람은 내 상황을 절대 공감 못 한다.
말이 너무 깔보는 느낌이야.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티 안 나게 사람들이 멀어지는 순간들이 쌓여 관계가 어색해지고 모임에서 소외되고 정보 기회도 um정서적 지지까지 사라집니다. 결국 인생을 가르는 것은 돈도 능력도 운도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수백 번 내뱉는 말버릇입니다. 따뜻한 말은 기회를 부르고 거친 말은 관계를 막고 무심한 말은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버릇 5가지는 사람 비위 맞추려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바꾸면 누구든 인간관계가, 하루의 분위기가,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말버릇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여유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자는 천하를 적으로 만들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아는 자는 천하를 벗으로 삼는다. 한 68세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입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할아버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뭘 알아? 내가 평생 해봐서 아는데 내 방식이 맞아. 요즘 젊은이들은 기본도 모르고 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할아버지에게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방식과 다른데 너 방식도 일리가 있구나. 한번 너 방식대로 같이 해볼까? 손자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30분 후 손자의 방식이 실제로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너가 맞았어. 할아버지가 오늘 또 배웠네. 고맙다. 손자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경험을 무기로 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당신이 옳았던 방식이 지금은 틀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더 존경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74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아까 내가 육아 방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시대가 다른데 내가 옛날 방식을 강요한 것 같더구나. 생각해보니 네 방식도 일리가 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네가 엄마니까 더 많이 고민했을 거야. 며느리는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불만이 한순간에 녹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적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 겸손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 만족도가 60% 높고 갈등 해결 능력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논쟁이 생기면 일단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말도 맞을 수도 있겠다.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버릇은 상대가 한 말을 절대
그게 뭐가 대수야라고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또 다른 명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담으면 가득 차고 큰 것이라도 함부로 다루면 깨진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평가절하 합니다. 특히 별것 아닌 일에 상대가 속상해하면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한 65세 아버지와 딸의 대화입니다. 딸이 전화로 울먹였습니다. 아빠, 오늘 팀장한테 혼났어. 너무 속상해. 아버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야?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 수두룩해. 너무 유난 떨지 마.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괜찮아. 딸은 말을 이어갔고 30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아빠가 딸 좋아하는 거 사줄게. 딸은 울컥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아빠가 내 편이어서 다행이야.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 번째 아버지는 딸의 감정을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딸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작다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혼자가 되고 상대의 아픔을 크게 여기는 자는 많은 이의 벗이 된다. 그게 뭐가 대수야라는 말은 칼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한 칼에 베어버립니다. 당신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정을 인정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도가 40% 높고 관계 만족도가 60% 높았습니다. 상대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가 대수야? 별일 아니야.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지. 네 기분 이해해.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너 그거 아니? 하는 지식 과시 대신 오, 그건 몰랐네. 더 얘기해줘라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정약용의 경구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가르침에는 귀천이 없다. 손아래에게서 배우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평생 우물 안개구리다. 한 67세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입니다. 손자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엔 이런 앱으로 은행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즉시 말했습니다. 너 그거 아니? 그거 위험해. 해킹당하면 어쩌려고? 역시 은행에 직접 가는 게 안전해. 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를 못 하시네.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할아버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 그래. 할아버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래? 손자는 신이 나서 30분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참 똑똑하구나. 할아버지가 오늘 많이 배웠네. 고맙다. 손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것들을 자주 알려주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자는 사람을 멀리하고 배우려는 자는 사람을 가깝게 한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지식 과시에 빠집니다. 너 그거 아니?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같은 말들을.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려는 의지, 즉 학습 지향성이 높은 노인은 우울증이 50% 낮고 인지 기능 저하가 30% 느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가르쳐줘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너 그거 아니? 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 그건 몰랐네. 더 얘기해줘라고 말하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어린 농부에게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대학자가 무식한 농부에게 배우십니까? 라고 묻자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사는 그가 나보다 100배 낫소. 배울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서 배우든 무슨 상관이요? 배우려는 자세가 곧 지혜입니다. 네 번째 말버릇은 상대의 말에 끼어들어 내 얘기 들어봐를 참고 먼저 듣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귀는 2개요. 입은 하나다.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화를 경쟁으로 만듭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한 66세 어머니와 친구의 대화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나도. 내 얘기 들어봐. 나는 무릎은 괜찮은데 허리가 진짜 큰일이야. 지난번에 병원 갔더니 말이야. 친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끊겼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 그래. 정말 많이 아프겠다. 언제부터 그랬어? 병원에서 뭐래? 친구는 10분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그랬구나 하며 공감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마치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졌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응. 너랑 얘기하니까 속이 다 풀렸네. 고마워. 그런데 너는 요즘 어때?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는 지혜롭고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경험을 나누는 게 공감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당신의 경험을 끼워 넣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화제 가로채기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당신이 자신의 말을 얼마나 경청했는지는 평생 기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친구가 평균 3배 많았고 직장에서의 신뢰도가 70% 높았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당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싶은 욕구를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네 얘기 다 끝났어.
더 하고 싶은 말 있어. 상대가 다 끝났다고 하면 그때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 경험도 도움이 될까? 듣고 싶어. 먼저 듣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다섯 번째 말버릇은 내가 해줬는데 라는 은혜 강요 대신 함께해서 나도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은혜를 해치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자는 은혜를 완성한다. 한 68세 어머니와 딸의 대화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키워줬더니 이제 엄마는 필요 없어. 딸은 죄책감에 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바쁘구나. 괜찮아. 너 일이 우선이지. 다음에 시간 날 때 오면 돼. 엄마는 괜찮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너 잘 되는 게 엄마한텐 제일 중요한 거야. 바쁜데 무리하지 말고. 엄마는 너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딸은 울컥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 때문에.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로 거론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된다. 내가 해줬는데 라는 말은 독입니다. 그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관계는 빚이 됩니다. 상대는 감사하는 대신 짓눌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 자존감이 50% 높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80% 높았습니다. 내가 해줬는데를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함께해서 나도 좋았어. 너가 있어서 내가 행복했어.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운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너희가 있어 내 삶이 행복했다. 자녀들은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은혜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루는 똑같이 시작되지만 말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을 꾸미지만 말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을 사로잡는 것도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도 더 이상 능력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여기 두 명의 어르신이 있습니다. 73세 어르신 A와 74세 어르신 B. 사는 동네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하고, 가족 구성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인품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고 입을 여는 순간부터 흘러나오는 말버릇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 A의 하루는 아침부터 삐걱거립니다. 아내가 정성껏 끓인 국을 맛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간 하나 못 맞추나? 공격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하루가 그 한 문장 때문에 싸늘해졌습니다. 오전에 동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친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눈을 잠깐 마주치고는 그 다음엔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집니다. 듣는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는 신호입니다. 점심 식당에서도 A씨의 말버릇은 빛을 발합니다. 이게 뭐야? 요즘은 예전 맛이 하나도 없어. 직원은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그는 단골이지만 오면 긴장되는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손자에게 전화를 걸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공부는 하냐? 사촌 형은 의대도 붙었다더라. 손자는 대답을 짧게 하고 얼른 전화를 끊습니다. 손자는 사랑받는 느낌보다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아들이 들렀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너 나이 때는 내가 벌써 부장이었어. 넌 좀 더 분발해야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숨을 쉽니다. 하루가 끝나면 A씨는 혼자 TV 앞에 앉습니다. 요즘은 볼만한 프로그램도 없다. 그의 집 안에는 TV 소리만 남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말버릇이 관계의 문을 하나씩 닫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어르신 B의 하루는 같은 연령대의 사람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말버릇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아내가 국을 차려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고맙소. 아침부터 음식 차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당신 덕분에 항상 아침을 든든하게 먹네. 빨리 같이 먹읍시다. 그 말에 아내는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의 기운도 따뜻하게 합니다. 오전에 친구들을 만나면 자네들 요즘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네. 나도 좀 본받아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괜스레 어깨가 으쓱하고 그 자리가 더 즐거워집니다. 그는 친구들의 기분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점심 식당에서도 B씨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도 맛있어요. 사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직원들은 그의 얼굴을 보면 반가워하고 가게 안 분위기마저 환해집니다. 오후 손자에게 전화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힘들면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손자는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야기하려던 전화가 30분으로 길어집니다. 손자는 그 대화를 통해 위로받고 손자 스스로 할아버지를 더 자주 찾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오면 B씨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 아들은 마음이 풀립니다. 아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집이 됩니다. 밤에는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렇게 같이 걷는 것만으로도 든든하오. 아내는 손을 잡으며 웃습니다. 그의 하루는 따뜻한 말로 마무리됩니다. 73세의 A씨와 74세의 B씨. 건강도 비슷하고 경제력도 비슷하고 사는 곳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씨는 말합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지?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자신의 말버릇이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했다는 사실을. B씨는 말합니다. 나도 참 복이 많구나.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 복이 그의 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손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배우자를 평생의 벗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나이 들어 갈수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말버릇입니다. 말투 하나 바꾸면 인생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의 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뒤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끝없는 수양이다. 60대 이후 말버릇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쌓인 습관이 무의식처럼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고치고 싶은데 그냥 나와버려.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버릇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지하고 연습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말버릇을 고치는데 가장 흔한 실패는 한 번에 다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정약용은 습관을 바꾸는 비결에 대해 작게 그러나 꾸준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단순합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보십시오. 누가 화를 냈는지, 누가 상처받았는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 게 전부입니다. 적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던 말이 종종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5가지 말버릇을 동시에 잡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것 하나만 연습하십시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3초만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잠깐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너 말도 들어보자. 이 3초가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를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말버릇을 바꾸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은 집안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바로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갑자기 부드럽게 얘기하지?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쌓입니다. 69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자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 공부는 하냐? 말을 꺼내자마자 스스로도 실수했음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야, 아까 할아버지가 또 옛날 방식으로 말했지. 미안하다. 다시 물을게.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잠시 조용하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바뀌려고 하는 거 저도 느껴요. 멋있어요. 그 한마디가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멋있다는 말을 평생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버릇을 바꾸는 노력은 가족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으로 보이고 그 진심을 주변 사람들은 결국 알아봅니다.
말버릇을 바꾼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의 끝에 오늘 내가 했던 말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이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어떤 말이 상처를 줬는지를 세 줄만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오늘 손자에게 먼저 질문하고 기다렸다. 오늘은 반박하지 않고 귀부터 열었다. 단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줄이 내일의 말투를 바꾸고, 일주일 뒤의 대화를 바꾸고, 몇 달 뒤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결국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고치는 것이 곧 나를 고치는 것이다. 말버릇을 바꾸는 것은 노년의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 바꾼 말 한마디가 내일의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약용은 57세의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난다. 태어나 첫 말을 배우고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 사이에 모든 삶은 말로 엮인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리는 자는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평균 16,000단어를 말합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을 계산하면 1억 단어가 넘습니다. 그 1억 단어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당신의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노년을 만듭니다. 불평과 비교로 채워진 1억 단어는 외로움을 만들고 감사와 인정으로 채워진 1억 단어는 행복을 만듭니다. 정약용이 평생 강조한 진리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관계를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다스립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말버릇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게 뭐가 대수야. 대신 정말 힘들었겠다. 너 그거 아니? 대신 그건 몰랐네. 더 얘기해줘. 내 얘기 들어봐. 대신 너 얘기 다 끝났어. 내가 해줬는데 대신 함께해서 내가 더 좋았다. 말버릇 하나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행복한 노후가 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말 한마디입니다. 정약용은 78세의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말을 아껴 덕을 쌓고 덕을 쌓아 복을 이루었노라.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갈립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버릇은 당신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